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22일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이제 종목 이외에 또 이제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영상의 주제는 버티기가 이제 옳은가, 그죠?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이제 많이 불안해졌죠.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해서 유동성 자금이 코로나라는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례 없이 돈이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돈이 이제 많이 풀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경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라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경기 활동을 하기도 그렇고요. 그런 돈을 가지고 이제 특정한 세력들이 이제 어, 자산으로, 그죠? 위험 자산으로 돈이 이제 물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자산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돈을 이쪽으로 넣기 시작하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해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으로 거래를 해본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없었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자산이 이제 뻥튀기가 많이 되었는데 그런 자산들이 이제 서서히 어, 처음에 이제 자산을 올리기 시작했던 그런 세력들이 이제는 금리 인상이라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럼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라는 것들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큰 세력들은 사실 이제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 하나하나 돈 모아봤자 사실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투자자들에게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고요. 사실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동산 호가 자체를 우리가 개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큰 투자자들이 그런 호가 자체를 움직이고 사실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미리 이런 위험 자산으로부터 투자가 들어왔을 때 자산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럼에 의해서 우리도 이제 썰물처럼 막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죠? 빨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위험 자산보다도 이런 은행으로 돈을 넣어두는 것, 혹은 이제 채권 수익률, 채권 시장으로 다시 돈을 투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익률이 더 높아졌을 때, 이런 이제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는 이쪽으로 이제 돈이 많이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 세력들도 사실 뭐 어느 하나가 이제 어, 시장을 좌지우락하면은 사실 뭐 크게 무서울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세력 중에서도 여러 세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너도나도 이제 빨리빨리 팔아버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것이 이런 위험 시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또 기회비용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안전자산으로 좀 돈이 이동하는 그런 큰 흐름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시작 단계에 있다. 이 시작 단계에 있고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미리 반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고점 대비해서 사실 20% 가량, 그 정도 가량 대부분 지수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종목을 투자하신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수익률이 별로 안 좋죠. 네. 거의 다 손실을 보고 계실 겁니다. 네. 크게는 40%까지, 50%까지도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적게는 10, 20%까지 그렇게 손실을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이거를 이제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진짜 가봐야 되나 끝까지 가봐야 되나 버티기를 해야 되나 버티기를 할 때도 물을 타야 되나 물타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 매수, 그죠? 추가 매수 타이밍,
추매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뭐 추매 타이밍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제가 가져와 봤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들어간 위치, 그죠? 매수 위치, 그 다음에 종목의 산업, 그 다음에 뭐 그런 사항을 좀 고려를 해서 어떨 때는 손절을 좀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버티기를 해야 될 때도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자, 그래서 어, 뭐 제가 100%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구체적으로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먼저 그래프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이 빨간색을 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어, 초록색이죠. 초록색을 성장성,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업이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표로 좀 나타내고자 하고요. 세 번째 요거는 이제 네, 까만색은 주가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가가 설명되기 전에 실적과 성장성이 먼저 저는 설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일단 실적이 뭐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실적이 꾸준히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매년 올라가거나 뭐 분기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여러 케이스를 그리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제 피크를 찍고 좀 유지를 하다가 서서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 네, 이렇게 이제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고요. 네,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그냥 수치라고 할게요. 그리고 성장성, 성장성을 가진 것들, 성장성을 이제 지표로 그리게 된다면 사실 실적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성장성이 미리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이미 이전부터 좀 확보가 되었어야 되고요. 네, 산업의 성장성이 이렇게 되었다가 이 성장성이 좀 멈추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오히려 이제 성장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 성장성을 예측을 하고 미리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 이렇게 조금씩 진행되다가 이렇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제가 대충 좀 그렸습니다. 이때까지 주식 시장을 좀 봐왔고 경험해본 결과를 그냥 좀 하나로 좀 집약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제가 느끼는 그런 움직임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좀 전체적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눈에 이제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미 이제 네, 주가가 아니죠. 이미 이제 투자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네, 영역을 뭐 세 가지 정도로 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이렇게 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 기준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A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에 속하는 것들은 이제 성장, 흔히 말하는 이제 성장 기업들, 성장 플러스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 네, 여기에 속하고요. B에 속하는 기업들은 성장이 이제 조금씩 이제 멈추고 성장을 멈추었다. 멈춤, 성장 멈춤 플러스 실적도 네, 실적 유지 기업들이죠. 네. 그리고 C라는 기업은 이제 서서히 이제 저성장이죠. 저성장 여기는 이제 저성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장이라기보다는 성장 반대를 뭐라고 그러죠? 어, 하락?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뭐 하락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락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실적이 이제
감소하는 방향.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았을 때,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나? 그죠?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되나를 딱 제가 물어보았을 때 답하시겠죠, 당연히. A라는 기업을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근데 ABC를 딱 보았을 때, 네. 이렇게 그래프로 케이스를 나눠서 그리면 상당히 이제 쉽죠. A라는 기업을 골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A인지 B인지 C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A인 줄 알고 B로 들어갔다가 A인 줄 알고 C로 들어갔는데 이제 꺾여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 좀 주제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당연히 이제 버티기, 오른가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하기 좋은 종목, A라는 종목이었을 때는 당연히 버티는 게 맞죠. 왜냐하면,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좀 이렇게 주가가 쭉쭉쭉 다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특히 A, B, C를 비교했을 때, 가장 하락률이 큰 종목은 당연히 C일 겁니다. A도 당연히 뭐, 하락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제 증시가 좀 떨어지고 다시 그런 안정화가 되고 반등을 하거나 증시가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이런 기업들은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A라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버티셔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존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구역, B, C는 사실 제가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성장성이 이제 없다.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네, B 구간부터 이미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손절하는 것이 맞다. 근데 보통 이제 성장성이 멈추고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증가하면서 유지가 된다. 근데 이렇게 실적이 점점 증가하는 폭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사실 점점 좀 떨어지다가 사실 반반 매수를 해서 여기서도 좀 이제 어느 정도는 플러스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주가가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기준, 전저점 기준으로 그런 박스권을 그리는 형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네. 당연히 이렇게 성장성이 멈추고 실적이 점점 이제 상승률이 떨어졌을 때는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주식을 이렇게 전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했었다. 이 구간인 이런 기업인데 전고점 부근에서 물렸다. 근데 이렇게 저점이어서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물을 타도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에서 이제 어차피 C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C로 갔을 때는 결국에는 성장성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돈을 투입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만약에 내가 B에서 C로 간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고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B라는 기업에 물을 타기보다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그 물린 돈을 그대로 놔두고 지켜보는 방법이 맞고요. 여기 이제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B라는 종목이 물렸을 때는 이제 놔두시고 A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100% 이렇게 A 구역에 속하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종목을 좀 찾았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게 좀 올라가고 나서 찾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운이 좋은 분들은 이제 초기에 들어올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막 어떤 산업이 좋다 기사가 뜨기 시작하면서 네,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고점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요. 그 고점에서 이제 이렇게 성장성이 끝나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제 N자로 올라가겠지 아니면은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겠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그런 산업에 대한 관점을 좀 길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주가는 성장성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반영이 된다. 그리고 그 성장성이라는 것은 실적보다 더 빠르다.
그래서 이미 실적을 보고 주가를 투자하신다는 것은 이 성장성 주가보다 훨씬 더 느리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 두 템포 느리게 나는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예로 들었을 때 실적이 최고 실적을 찍었을 때도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이제 디램 가격이라든지 그런 성장성이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미리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리포트 자체는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미리미리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사실 따라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을 보고 산업을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자 분석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훈련을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너무 좀 막 지저분하게 좀 설명을 드려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정리해가지고 네 왔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자, 이제 주가를 판단할 때는 그러면 앞으로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죠. 성장성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럼 이 성장성이 굉장히 이제 길게 봤을 때, 그리고 조금 좁게 봤을 때 뭐 그런 식으로 좀 나뉩니다. 네. 사실 성장성을 아주 길게 봤을 때 천천히 성장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급하게 성장하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많이 바뀌고요. 하나 더 응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이렇게 이상적으로 주가가 따라서 움직이지 않죠. 네. 그래서 예로 들자면 보통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장성이 이렇게 예상이 되어도 사실 주가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수 함수적으로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네, 결국엔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적이 이렇게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꾸준히 이런 식으로 올라갈 텐데,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멈춘다, 이런 식으로 멈춘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이제 헤드앤숄더 형태로 네,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형상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이렇게 헤드앤숄더도 아니고 그대로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그런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최근 하락장에서요. 네. 대표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뭐 성장성 대비해서 이 뭐 주가 계류를 사실 분석하기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거는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이 고점에서 많이 올랐을 땐 사실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그런 구간마다 진입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런 박스권에서도 하단에서 진입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최대한 이제 확률을 높이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설명이고,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기업을 찾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뭐 매일매일 분석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런 종목은 이제 실적 증가, 맞죠? 네, 실적 증가가 이제 적자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이라는 것은 원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이제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의 원전도 이제 10년 만에 시장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그래서 분명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장성이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향후 한 3년 정도까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조정을 꽤나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다음 파동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만 좀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트레이딩보다도 좀 가치 투자 위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A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반도체는 들어가겠죠. 반도체가 들어갈 텐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좀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성이라는 그래프가 사실 어, 조금 정리하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네. 이 성장성이라는 그래프가 사실, 네. 아이고. 예, 뭐 빠르게 이제 다시 그리긴 했는데요. 실적을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아무튼 이 성장성이라는 그래프가
꾸준히 이렇게 또 일자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도체 가격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성장성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죠? 그래서 성장을 계속 하긴 하는데 그 성장이 점점 이제 성장률이 완화가 될 때가 있고 급하게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사이클이다.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연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성장률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종목은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사실 그 반도체에 대해서 성장성이 이전에 10년 전에 그 성장성을 판단할 때보다는 사실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경쟁 업체들도 많이 나오고 그 이제 주 모델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또 이제 차량 반도체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100%다라고 제가 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해라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변수를 염두를 해도 돼. 이런 최대한 A 종목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고점이 아니고 저점 부근에서 네. 그런 라인을 형성을 해서 그런 지점에서 투자를 해라. 그 두 가지 습관만 들이셔도 사실 이제 이렇게 버티기를 해서 수익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럼 제가 버티지 말라는 종목들은 자 당연히 이제 BC가 될 거고요. BC도 있고 사실 A도 사실 조금 이제 성장을 하는데 성장에 대비해서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사실 몇몇 있긴 합니다. 네, 그런 종목들이 있긴 한데요. 진짜 나는 그 성장성을 믿고 이렇게 그 뭐 2차 전지를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사실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 괴리율이 이제 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죠. 2차 전지 같은 경우. 근데 이런 지점에서 들어갔다. 그죠? 최고점에서 들어갔다. 이러면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손실이 너무 크다면 뭐 버틸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이제 2차 전지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전자기기, 모든 그 앞으로의 우리 산업 방향에 대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산업이 이제 반도체가 많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2차 전지라는 것은 사실 그 2차 전지의 종류도 있고요. 반도체가 이제 종류가 있긴 합니다만 그 전체적인 종류는 안 바뀌잖아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그쪽으로 이제 또 배터리가 완전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고요.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해서 지금 단가가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그 전기 쪽으로 사용하는 그런 리튬 이온 전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 업체도 지금 본격적으로 생산 라인을 늘렸을 때 그런 단가가 이제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면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또 이제 기업들이 또 이제 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냥 또 이제 이 고점 대비해서 괴리율이 너무 클 때는 또 이제 버티기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정말 이제 이 시장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 방향이 계속해서 가는가, 그런 것들도 좀 살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경쟁업체를 살펴보았을 때 국내 경쟁업체가 너무 많으면 또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산업 입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가 좀 있는 기업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또 버티면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네. 적어도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는 올라가겠죠. 네. 그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A라고 해서 무조건 또 계속 미련하게 버티기도 좀 애매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런 성장성과 이런 것들이 사실 분석하기가 사실 이렇게 제가 쉽게 그려서 그렇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이걸 전부 다 잘하시면 사실 모두 돈을 벌겠죠. 네. 그래서 무조건 버티라. 저는 그런 말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B는 뭐 당연히 네, 성장을 멈추고 이제 실적을 유지하는 기업들, 이런 과정이 이제 이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딱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생각나는 거는 어, 진단키트, 네, 진단키트 종목들, 특히 이제 코로나 초입기, 또 중간 이제 하락기가 있을 텐데 이거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굉장히 핫했거든요. 2019년 말과 그다음에 2020년 초반에 정말 핫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많이 꺾였고요. 네, 치명률도 많이 떨어졌고 진단키트 뭐 자가 진단키트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경쟁 업체가 너무 많아졌고 진단키트 하나의 그 단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이 더 증가할 만한 소스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많이 팔리는 거 유지해봤자 네, 크게 더 이상 실적이 증가할 만한 소스가 없고요. 그래서 실적이 최고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실적이 이렇게 높은 음을 유지하는데도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B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이 완전히 떨어졌다.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된다. 그때는 이제 늦었죠. 그래서 뭐 이런 비기업 이제 진단키트 종목 중에도 이제 또 새로운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그런 테마를 이제 장착하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산업 입장에서 새로운 성장성을 또 장착하는 것과 그런 좀 불확실한 것들을 장착하는 것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비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런 종목들 네, 큰 손실이 있다면 사실 지금 더 버텨도 사실 저는 기회가 사실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뭐 오미크론 나오면서 반짝 이제 반등을 했지만 이제는 기회가 이전처럼 많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 하락, 뭐 실적 감소 이런 것도 있죠. 성장성이 없다. 그러니까 신사업도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사업이 뭐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해서 실적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가 OLED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LCD 사업이 망해버렸죠. 그래서 LCD 사업을 가지고 있던 LG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성장성이 떨어지고 실적이 감소했던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보시면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쭉쭉쭉쭉.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OLED 전환기로 인해서 성장성을 확보를 하고 네, 주가 반등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떨어질 때 보면은 21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을 좀 판단을 해보시고 내가 혹시나 성장성이 없는 기업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주식을 매수할 때 계속해서 높은 가격 많이 올랐을 때 다 올랐을 때 들어가는 건 아닌지 그런 매수 타점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쌓고 하셨을 때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그 페이스대로 본인의 기준대로 매매하는 습관이 생기실 거고요. 주식 시장에 임할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A라는 기업을 분석했기 때문에 성장성과 그런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기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뭐 주식 시장이 좀 좋지 않은 하락,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하락에도 끄떡을 하지 않는 네, 그런 네, 마음적인 심적인 여유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는 뭐 대표적으로 한 종목을 좀 리뷰를 하고 있지만 A 종목 몇 개 이제 산업군별로 대표적인 종목 몇 개를 고르셔서 네 그걸 이제 분할 투자를 해 놓으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별로 분석을 해보시고 케이스별로 진행을 해보시면 아주 또 좋은 그런 네, 본인이 이제 분석해서 또 이제 이득을 보면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케이스별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종목 좀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 종목부터 좀 큰 수익을 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 설명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냥 버티는 것보다는 버티는 구간을 생각하고 본인이 어디에서 들어가는지 본인이 버티는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 고성장을 유지를 하는지,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성장률 떨어진 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지,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